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상생과 협력의 완전균형국가 다섯 번째 주제인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균형국가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기반해서 완전균형국가에 접근한 그 중에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순환 패러다임 기반 사회 변동 접근은 완전 기능 사회를 구현하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구현합니다. 또 이와 같은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바로 사회 변동의 접근 이론들이는 사회 변동의 순환적 접근, 진화적 접근, 구조 기능적 접근, 갈등적 접근 및 사회 시스템적을 모두가 포함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국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의 사회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일반 사회와 다른 차이점은 국가는 주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기능국가는 바로 완전기능사회의 한 형태이고 주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완전기능국가에 대한 접근할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완전기능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5-1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리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의한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파워순환 철학의 이념을 하고 있고 파워 다속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는 그 실천적 수단이고 파워순환 에너지로서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순환 패러다임 기반 국가 경영 접근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완전 기능국가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파워순환 철학과 파워의 다소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와 파워순환 에너지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순환 철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를 이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가치가 될 것이고 파워의 다소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파워순환 철학을 실천한 수단입니다. 파워순환 에너지는 우리가 생명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영에 대해서 파워순환 패러다임 접근은 바로 파워의 주기적 순환 유발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국가 공동체를 구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 입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경영에 접근할 때 우리는 바로 완전 기능 국가를 형성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형으로서 우리는 그림 5-2의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국가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을 보게 되면 파워순환 철학으로서 완전 기능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워순환 철학은 우리가 좀 전에 완전 기능 국가 모형에서 본 바와 같이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들이 완전 기능 국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런 완전 기능 국가에 대한 그 비전은 바로 파워순환 철학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파워순환 철학은 바로 우주와 자연의 경영 원리인 섭리로부터 그 우주와 자연은 바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완전 국가 구현의 비전이나 철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다소 속성은 또 한 역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의 다소 속성이 완전 기능하는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파워의 다소 능률적이나 동시사벌적인 할 때 완전 기능하는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런 완전 기능한 파워는 바로 완전 기능 국가를 구현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가치화를 유발합니다. 이런 가치화는 파워 결합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가치화가 이루어질수록 그 가치화 파워의 크기나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파워는 다른 파워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화는 바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치화를 통해서 우리가 파워를 만들어낼 때는 바로 파워 영향을 크거나 그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또한 완전 기능 국가를 실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생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워의 다소 속성이나 또는 가치화를 유발함으로써 바로 완전히 기능하는 파워나 가치화를 기반하는 그런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또한 이 생명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국가 주권을 만드는 근원을 작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파워 순환 패러다임에 의한 완전 기능 국가에 대한 그 비전과 파워의 다소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와 생명력을 활성화시켜서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완전 기능 국가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이라 하는 것은 그 본질은 바로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의 개념을 국가에 적용시켜 보면은 국가 경영의 본질은 바로 국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파워 순환 패러다임에 의한 국가 경영을 해나가는 그 실천적인 방법을 우리가 파워 순환 패러다임의 제요소, 즉 파워 순환 철학과 파워의 다소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파워 순환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철학은 자신의 경험에서 얻어진 세계관이나 인생관이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또한 이 가치로부터 목적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런 목적은 바로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행동의 의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순환 패러다임은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완전 국가에 대한 비전은 상생과 협력의 우주와 자연의 존재 질서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주와 자연 속에 존재합니다. 우주와 자연의 존재 질서는 바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 기능 능력을 발현합니다. 이와 같은 완전 기능 능력은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완전 기능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 기능 능력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자아 실현 자유 의지 영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아 실현 자유 의지 영향은 어디에 들어있냐? 인간의 생명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인간의 생명력은 인성 5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인성 5역량은 창의 역량, 정서지능 역량, 가치화 역량, 자기정화 역량,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입니다. 이와 같은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은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실현 자유의지는 바로 뭐냐면은 개인적인 및 사회적 자아를 조화롭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적 자아는 개인의 이상이고 사회적 자아는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에 관계합니다. 따라서 자아실현 자유의지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이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상생과 협력의 사회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바로 우주의 질서와 또는 자연의 질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은 좀 전에 설명해왔지 인간의 생명력인 자아실현 경향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명력이 활성화될 때 자아실현 자유의지는 활성화됩니다. 이런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이 활성화되게 되면 활성화된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은 파워의 다소 속성을 능률적이거나 동시삽을 작용시켜서 완전 기능 능력을 유발하고 나아가 사람을 하여금 완전 자아실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완전 기능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개인적이거나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이런 완전 기능 능력을 유발하는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이 잠재적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자아실현 자유의지는 나타나지기보다는 학습
의지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게 되면은 그림 5-3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 5-3은 인천 지역에 있는 중학생 603명에 대한 의지 조사를 저희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은 자아실현 자유의지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성취 지향적 자유의지를 나타내고, 녹색 부분은 자아실현 학습 의지를 나타내고, 보라색 부분은 잠재된 학습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태어날 때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을 가지고 태어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603명의 중학생 중에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나타낸 학생은 약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6%의 학생을 보게 되면 성취 지향적 자유의지 행동 성향을 보이고 있고, 17% 학생은 자아실현 학습 의지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36%의 학생은 바로 잠재된 학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잠재된 학습 의지는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이 개발되지 않고 잠재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완전 기능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을 갖고 있지만, 개인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으로 이러한 의지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의지로 변화돼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이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다른 의지로 나타나게 되는 그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후 시간에 여러분과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 자아실현에 완전 기능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천적 자아실현 자유의지 회복은 바로 사회를 완전 기능 능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바로 파워순환 패러다임 개발, 자기 개발은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의해서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바로 인간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워순환 철학인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전 기능한 사회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 완전 기능한 능력에 의해서 상생과 협력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천적인 능력인 완전 자아실현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 모두는 완전 기능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 시간에는 파워의 5 속성과 또한 파워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들이 어떻게 완전 기능 국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